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SK하이닉스 촬영을 다 마친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떴습니다. 주주환원 관련된 내용이 어쨌든 간에 파격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40조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3.3%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꽤나 파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거는 나이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정학종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고요. 제가 촬영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 150만 원대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개파락을 했는데 왜 개파락을 했죠? 미국 증시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럼 미국 증시는 왜 박살이 났을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란 때문인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많은 매체들을 보고 있는 12년차 트레이더로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D램이든 HBM이든 HBF든 어쨌든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박스권을 유지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금요일날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박스권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 왜 그런지 그거 이유를 알고 기다리는 거랑 이유를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번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여기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렸던 자막을 키우면 보시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캔들이 이렇게 하나 더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이렇게 검은색 선이 이 검은색 선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그래도 윗꼬리가 있었다라는 거는 박스권 상단을 구멍을 뚫어줬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그 구간에 그 가격대를 건드려 준 다음에 눌렸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인다 그러면은 추세 상단으로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처음 시도한 거잖아요. 요 상한가 나왔던 캔들 다음으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요게 2번, 3번, 4번, 5번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둬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지치실 테니까.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건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미국 증시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영상에서 이렇게 미국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이 차트인데요. 여기서 제가 미리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3만 포인트 좀 잠깐 볼게요. 좀 넘어서 갔습니다. 근데 요거를 선을 딱 그어봤을 때 지금 아직 여기 1단계 돌파 지금 성공 못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저항선이라는 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있잖아요. 맞고 만약에 돌파를 했는데 바로 떨어져. 꼬리다는 형태로 떨어지는 거 이거 돌파 성공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돌파를 가려고 하는데 전 고점을 못 뚫잖아요. 그럼 또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여전히 돌파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데 이유를 갖다 붙인 것도 이제 미국과 이란 관련된 이슈인데 여러 매체들을 다 봤을 때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미국이랑 이란이랑 최초에 60일 얘기했던 거 그 휴전 관련된 기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아직도 트럼프는 이란 쪽에다가 너네는 핵을 보유할 수 없어라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 콩고물이라도 좀 남겨야 되니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다음 스텝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상 지금 실적 발표도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차트를 돌리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요게 나스닥 선행할 선자의 선물 차트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중동 쪽 크루드 오일 거래할 수 있는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인데요. 이게 차트가 다 똑같아요. 보시다시피 저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얘도 지금 유가도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면은 $100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눌리다가도 여기서 저가를 만약에 지지해준다 그러면 여기서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얘도 여기서 여기를 돌파를 못했죠. 나스닥도 여기서 여기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꼭대기를 선을 그어봤자 요 앞에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점을 끌어올려줘야지만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서도 상방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바닥으로 내려와서 또 박스권 저점을 확인하는 그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또 이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제가 지금 기준으로 잡았는데 요 앞에 게 기준이 돼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려준다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도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죠. 미국이랑 이란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스텝을 더 들어간다 그러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SNS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란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북한 쪽으로 해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외치면서 김정은한테 my friend 또다시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을 지금 또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화제를 돌리는 게 이게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거든요. 10월 달에서 10월 달 말 그리고 11월 달 초까지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이 지금 강세인데 민주당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란과 지금 해결이 안 됐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해결된다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뭔가 애매하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우세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여론이 또 이제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굳이 이란을 더 건드릴까? 그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뭐 네타냐후를 건드려가지고 뭐 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 그거는 깊게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건드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원래 선거 앞서가지고 눌림이 좀 있긴 있거든요. 우리나라 선거도 마찬가지고 특히 미국의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좀 심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눌림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 저점을 안 깨버린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일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제적인 정서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HBM에 대한 내용들은 엄청 많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SK하이닉스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는 HBM만 있는 게 아니라 HBF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샌디스크랑 해가지고 내년 고객사 샘플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지금 골 때리게 됐어요. 지금 SK하이닉스랑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굳이 1000불을 넘겼다가 한 방에 지금 내려왔죠. 이것도 전쟁 때문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초급등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연락에 떨어지고 있죠.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ADR 상장을 한 우리 SK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애들이구나. 그런 뉴스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벤트가 제가 그래서 뉴스를 선택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SK하이닉스 현재 지금 HBF에 대한 내용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요것도 이제 시장에서 까보니까 이거 대박인데 그렇게 좀 조성이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HBM 관련돼 가지고도 여전히 전망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뉴스는 나와 있습니다. 그치만 전쟁이 이겨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올라왔었던 요때 뉴스가 진짜 기가 막히게 계속 나왔었죠. 2029년도까지도 다 차 있다. TSMC도 이거 병목 형상이 나올 것이다. 그 물량은 얘네한테 갈 것이다. 막 그렇게 온갖 호재가 다 나왔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들은요 CR도 안 먹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성이 나와줬을 때가 자리를 지켜준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박스권으로 말씀드렸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때도 의심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댓글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 보니까 어떠십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SK하이닉스를 이제 끌고 가는 분들한테는 뭐 사실 매수 매도 타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물리신 분들 분명히 평단가 낮출 생각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좀 잘 잡고 싶으실 것이고, 여기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다시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타점 신호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타점, 정의,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솔직히 300만 원에 매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270만 원에 매도한 다음에 요때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배 아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지금 돌아보니까 어떠십니까? 후회가 안 되고 좀 잘 팔았네?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에 팔 수 있고 298만 원에 파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합니까? 네,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 신호 여러분들께서 매수든 매도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띡 보내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띡 한 통만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멤버십을 강요하지도 금전적인 요구도 없고요. 그리고 뭐 작성하라는 것도 일체 없습니다. 그냥 문자만 띡 하고 보내주시는 대신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나요? 구독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 날라가자라고 댓글도 달아주셨나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 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요때 보시다시피 거래량 캔들의 길이가 지금 터무니없이 짧다라는 느낌 딱 오지 않으십니까? 그죠? 거래가 조금 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박스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는요. 거래가 많이 안 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를 지탱해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거래량들이 어디로 갈까요? 다른 종목들로 이제 뻗어나갈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그지 같은 증시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뭐 힘을 못 써요. 근데 그래도 올라가는 놈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수익으로 챙길 수는 있을 테지만 사실 이제 그게 이제 트레이딩을 오래 한 사람들이면은 그런 거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습니다. 수익 연락에 많이 받는데 손절하는 종목들 남겨놓으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남더라고요. 물론 이제 단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문자로 수급이라고 타점씩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라고 보내시면은 SK하이닉스랑 관련된 뉴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뉴스들 말고요. 이제 이미 국제 이슈 관련돼 가지고는 보내드렸습니다. 왜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종목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이 더 많은 시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승 추세로 미친 듯이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던 그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인정하고 계시겠지만 말이죠. 일단은 조금 더 스마트하게 우리 점점 더 이제 진화해야 합니다.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트레이딩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당연히 진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몇 명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 화이팅하자 이겁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